호모 커먼스. 유전자에서 디지털 인류 빅 히스토리를 통해서 공간의 미래. 홍윤철 지음 호모 커먼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의학,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휴먼 시스템 학과장이면서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국제학술지에 3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WHO 정책자문위원 대학예방위 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전은 팬데믹 코로나 이후 생존도시 등이 있다. 홍윤철. 호모 커먼스. 호모 커먼스. 유전자에서 디지털까지 인류 빅 히스토리를 통한 공간의 미래. 공감을 통한 연대, 공유성의 기원, 이타적인 행동의 보편성. 자연과 인간 안의 생태계, 인간과 공진화, 사회적인 인간에 대해서 공유사회, 협력사회, 디지털 공유, 새로운 도시, 내용을 보고, 공생과 공전, 그리고 공유성. 로빈 후드는 잉글랜드 쇼우드 숲을 근거로 해서 리들 존 터크 수사 등을 비롯한 유쾌한 동료들과 함께 불의한 권력에 맞서 포악한 관리와 욕심많은 귀족의 재산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의적으로 12세기부터 영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의적 영웅 이야기이다. 숲은 사유지가 아니라 공유지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1217년 당시 10살이었던 영국의 어린 국왕 헨리 3세가 커다란 양피지에 쓰인 두 개의 문서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산림 공유지라는 거. 인류의 코로나 팬데믹은 개인과 집단의 권리와 의무, 개인의 자유와 정부 권력의 강제, 그리고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균형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근원적으로 나는 무언가, 나는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생물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더 특별하게 공유적인 삶을 산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성장 이후에는 돌봄을 타인에게 베푼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여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를 돌본다. 이때 나의 이익을 생각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거나 어렸을 때 받았던 돌봄을 깎는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과 손해의 계산 이전에 인간은 타인의 더불어서 사는 공유적인 존재라는 것이 내면으로 각인되어 있다. 공유적인 삶의 측면은 나를 넘어서 공동체로 확산되며 더 나아가서 나와 공동체의 생존 기반이 되는 생태계로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현재의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생태계와 인간의 공생, 공존, 그리고 공유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생각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호모 커먼스. 공감대를 통한 연대. 공감대를 통한 연대. 공유성의 기원. 우주 역사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쯤 될까?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광대한 우주의 깜빡이는 반쯤 정도 하찮은 존재일지 모른다.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의 약 40억 년 역사를 24시간으로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쉽다. 남들이라고 하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세균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만드는 방식의 광합성을 하면서
오늘날의 지구와 같이 대기산소가 풍부해졌던 데는 정오점이었다. 전쟁에서 시가 되어서 생물체가 유성생식을 할 수 있었고, 육지의 최초의 동물이 나타난 것은 밤 10시 그리고 밤 11시에 공룡이 나타났지만 40분 후에 갑자기 나타난 다섯 번째 대령 멸종 시기에 사라져갔다. 그리고 또 20분 후에 포유류가 본격적인 번성을 하고, 마지막 일본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에 호미닌 즉 인류 종이 나타났다. 호모사피엔스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30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 호모사피엔스 즉 인류는 지구 역사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나타났지만은 지금은 지구 운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시간이 지나고 진화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인류의 종의 뇌는 커졌다.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영종류나 인종에 비해서 큰 뇌를 가지었다. 뇌의 상태적인 크기를 보기 위해서 범위를 더욱 넓혀 포유류의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우리의 뇌는 거의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크다. 그렇게 큰 뇌를 가졌기에 지구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복잡한 추론 능력을 갖고 의사성을 원활할 수 있는 큰 뇌와 성대를 가졌던 구조를 가졌던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직립 사촌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고 지구상의 유일한 인류 종으로 남게 되었다. 인간한테는 인간을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하도록 만들 만큼 뛰어나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접할 때 과거의 경험을 조합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새로운 상황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낯선 환경이나 기계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많은 실수를 겪고 때로는 손해를 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상황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갖추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의 비극이나 불리한 여건을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전투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비극적인 상황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경험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훨씬 큰 사회적인 단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난한 권리를 벗고 큰 성공을 거둔 입지적인 인물이나 전쟁의 폐해를 듣고 일어서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 국가의 예는 수없이 많다. 개인과 공동체는 어떤 관계길래 이러한 성공이 가능한 것일까? 왜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삶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이성적인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생활에서의 탈출을 갈망하는 것일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이타성이 자식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을 넘어서 공동체 사회로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에 유전자의 전달 방식이 자신의 유전자가 그대로 자손에 복제되어 내 유전자가 100% 전달되는 방식, 즉 자기분열 혹은 자기복제 방식이라면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성향은 다른 개체의 유전자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유전자 전달 방식은 암수의 짝짓기를 통한 교배이기 때문에 50% 정도의 자기 유전자를 직계 자식에게 전달한다. 또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할 때는 자기 유전자가 전달되는 비율이 25%로 줄어든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전달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람과의 합작이 필요하고 그 합작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유는 자신의 유전자처럼 같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은 형제자매와 같은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 수준의 유전자 공유가 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에 대한 공유. 사실 유전자의 전달이 100%가 아니라 직계 자식에게 50% 전달되고 가까운 친족에게 전달되는 게 그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면 자식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여도 친족에게도 상당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유전자의 공유가 공동체 형성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것이다. 인간의 유전자,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면 부모의 난자와 정자가 융합되어 만들어졌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실은 인간에게서 발견된 대부분의 유전자가
과거 언젠가 다른 종으로부터 전달되었다는 것이 많은 연구로 밝혀졌다.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유전자의 공유를 본다면 인간은 전체적으로 유전 정보의 50% 이상을 식물 및 동물과 공유하고 있다. 동물과의 유전 공유를 보면 초파리 같은 벌레와 61% 공유하고 소와는 80% 공유한다. 인간과 가까운 유리이온 중 원숭이와 DNA가 93% 공유하고 고릴라는 98.4%, 오랑우탄과 DNA 96.9%,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보노보 침팬지와는 DNA의 98.8%를 공유한다. 인간 사이의 DNA 공유가 99.9%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동물과의 유전자 공유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와 같은 유전 물질이 인간을 이루는 생물학적인 기초라고 한다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 출현했을 때 이미 다른 종과 생물학적인 기초의 상당 부분을 공유한 것이다. 지구라는 점에서 보다 작은 범위로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도 다른 종과 공유하고 있다. 공유.